저분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분야별 그런 학교에서 서와가지 못하는 보강의 경우, 또 하나는 혁신학교랑 경기도 같은 낫다는 글로 소문이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거든요. 낫다는 게 아니라. 그래요, 실제로? 아니, 혁신학교는 서울에 있든 경기에 있든 거의 같은 그 원칙에 입각해서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학교들인데요. 자,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아이들이 참여하는 수업, 아이들 중심의 수업, 배움 중심의 수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발표 토론 중심, 모든 활동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거고요. 생활지도는 아이들의 권리를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 기초 위에서 철저하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식, 아이들 이제 담임 선생님을 하면서 파악한 그런 아이들 특성에 대한 지식을 서로 다 나눠야 되거든요. 같은 학년 선생님들이 다 나눠야 생활지도가 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협동하는 학교, 선생님들끼리 소통하는 학교,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그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또 학부모님들의 참여, 학생들의 목소리에 기초해서 학교를 민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학교,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 정규 교육과정, 즉 수업을 통해서 문예체, 인문, 예술, 이 문예체 교육도 수업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도 수업을 통해서 창의체험 활동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것이 이제 정규 수업 과정에 충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네, 어디나요. 다만 서울과 경기가 좀 다른 건, 경기도에는 이제 소규모 농어산촌형 혁신학교들이 많고, 사실 혁신학교 운동은 그런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대규모, 중대규모 학교들이죠. 대도시형 학교고,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기도에도 대도시가 있고 중대규모 학교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쪽 혁신학교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부터 올라오겠습니다. 그죠? 한 가지만요. 예. 차이가 있다면 이거 하나입니다. 경기도 혁신학교가 저희보다 1년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김상원 교육감님이 2009년 5월에 당선이 되셔서 혁신학교를 2009년 2학기부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경기도 그 백인들입니까? 아니, 그게 벤치마크라고요? 네, 그래서 말이더라. 근데 혁신학교 운동을 하신 분들이 서울과 경기에 이제 쭉 퍼져 있었는데, 이분들이 서울은 이제 좋은 게 있죠. 후발주자의 이점이라는 게 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극적으로 줄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선두주자인 건 틀림없는데, 그리고 초기의 1년은 굉장한 거 아니에요. 나이 3살하고 나이 2살의 능력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죠? 그 정도의 차이가 실제로 나진 않아요. 근데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후발주자로서 이점을 누렸기 때문에 경기도가 3살이면 우리는 2살 반 정도로 좁혀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늘 굉장히 든든하죠. 경기도가 앞서가고 다양한 시점을 해주니까. 바닥에 또 서로 대화도 되는 분들이 그 양기관의 주장들이겠죠. 물론 예, 큰 좋은 힘을 짓죠. 다음에 그자 슈텔은 어떻게 해줄게. 안녕하세요. 슈테른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깊이 많이 보진 않았어요. 오늘 얘기 들으니까
되게 희망적이고 정말 뭔가 아이들의 그 꿈같은 미래가 펼쳐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근데 되게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에 되게 기대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른들의 의식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TV에서 다큐를 봤는데 되게 오래전이라 정확하진 않은데요. 어떤 그 외국의 유럽 쪽의 어떤 음대 교수가 되게 저명한 교수인데 개인적으로 레슨도 하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문화센터 같은 뭐 그런 비슷한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혹은 뭐 거의 무료로 그런 아이들한테 좀 교육을 해주더라고요. 그냥 첼로가 한 악기 연주하는 교수인데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꿈꾸기 힘든 현실인 것 같았어요. 일단은 교수로서 돈의 유혹이나 이런 것도 뿌리치기도 힘들고 또 그런 이제 국가적인 뒷받침 같은 것도 사실 힘들 것 같고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뭐 예술 분야가 좀 많이 그럴 것 같긴 한데 좀 공부도 마찬가지고 돈이 없으면 학교로 갔다 와서도 뭐 공부할 시간도 없고 놀 시간도 없고 일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제도를 갖다 놔도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뭐 학교에서 뭐 음악 교육을 활성화한다 그러면은 또 개인 레슨 붙이고 뭐 체육 수업 뭐 수행 평가 한다고 또 뭐 이렇게 레슨 붙이고 애들이 오히려 더 정신없어지는 또 뉴스를 볼 때마다 아유 애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돼 공부도 잘하는데 노래도 잘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조금 버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어른들이 가장 깨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부모 교육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걸로는 알아요. 근데 그런 부모 교육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혹시 서울시 차원에서 뭐 학생들을 위한 제도도 좋지만 부모들을 위한 어떤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들을 혹시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주신 건데요. 사실 학부모 교육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산부인과를 오려면 반드시 그러니까 아기를 가져서 산부인과로 오면 반드시 학부모 교육부터 시키자. 육아 교육부터 시키자 이런 뜻이죠. 또 어떤 사람은 유치원부터 시켜야 된다. 어린이집서부터 시킨다든가.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유치원은 3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살 때 유치원을 처음 입학이 가능한데 3살 때 아이가 3살 때 부모는 몬테소리 교육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해요. 매달 1회씩. 아이가 2살 때는 또 다른 주제로 1년 또 공부하게 하고 3살 때는 내가 누구인가 해서 부모의 애니어그램을 조사해서 스스로를 탐구하는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고 유치원 학부모 교육 이제 유치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카피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아직 머릿속에만 있고 이제 내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학부모 교육은 굉장히 산발적이고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고 나머지 학부모들이 알고 싶은 건 대부분 진학 관련 상담이나 정보였죠. 근데 이걸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해봤거든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랬어요. 근데 들고 보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바뀌어야 그것이 아이한테도 좋든 나쁘든 뭔가 작용을 하는데 학교에서 받는 것만 가지고는 엄마 아빠가 참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럼 빨리 엄마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 생각해요. 알았습니다. 제가 모르고요. 저기 우리 문사원님이 이 질문 하나 답을 부탁드리네요. 문해체 교육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교육감이 되면서 두 가지를 표방했어요. 하나는 나는 앞으로 중학교를 혁신한 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다. 중학교. 예. 초등, 고등은 빼고 그러면. 예.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유인종 교육감님 시절에 상당한 정도로 혁신이 됐습니다. 통지표를 없앴죠. 아주 대표적인 예로. 그리고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했고요. 근데 중학교는 부모들의 관심도 좀 떨어지고, 그래요. 고등학교가 되면 다시 대입 때문에 부모들의 관심이 커져요.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은 대입 제도를, 대학 서열화 현상을 바로잡기 전에는 사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밀어놓고, 초등은 또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좀 밀어놓고, 저는 중학교를 선택해서 집중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저는 문예체 교육감이 돼야 되겠다. 인문적인 소양, 예술적인 창조력과 상상력, 그리고 건강한 몸, 수련과 체육활동, 스포츠 활동은 사실 교육의 격가지가 아니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이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아주 근본적인 조건이고 역량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예체 교육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미체가 이미 교과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반영되어 있고 또 인문적인 소양을 닦을 수 있는 사회교육 과목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 이제 주입식으로 암기식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좀 지겨워하고 별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제 이것을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중학교의 문예체 활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문예체 동아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동아리는 동아리 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울 달린 동아리실, 그래야 춤도 추고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거울 달린 동아리실을 중학교에 대대적으로 해줬고요. 그리고선 문예체 지원 강사를, 그러니까 이쪽 방면의 전문가들을 중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중요한 것이 정규 수업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어떤 활동을, 어떤 교육 활동을 반드시 방과 후에만 한다. 그러면 정통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덜 중요한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덤으로 하는 것, 호사취미 정도로 격화되거든요. 이런 인상을 갖지 않게 하려면 정규 수업 과정에서 그런 활동들이 실제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통합교육 과목을 운영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2학년이 8반이 있어요. 이 8반이 빠짐없이 반마다 2편의 30분짜리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16편을 발표대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2편을 봤는데요. 30분짜리 뮤지컬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다 대본 쓰고 이 아이들이 전원 출연하고 중학교 2학년에 나요. 한 번에 몇 명씩 해요? 30명이라서 15명씩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국어 시간, 음악 시간, 체육 시간을 활용한 거예요. 국어 시간에 대본 쓰고 음악 시간에 곡 입히고 노래 연습하고 체육 시간에 율동, 댄스를 연습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이들이 물론 과외 활동으로도 더 연습을 했을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런 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일 거예요. 서울시는 동영상 만들어서 홍보 좀 하고 그러지.
이제 그럴 생각이에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가능해요. 지금도 교육과정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데 이제 쉽지 않을 뿐이죠.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쉽지 않을 뿐이고요. 그러나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문예체 활동을 강조한 결과로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학교 중에는 연극을 모든 반이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네, 대답이 너무 길었네요. 네, 충분히 공부할 기회를 드렸고요, 시간을. 홍보였습니다. 아무튼 저도 놀랍네요. 이 생들이 이런 걸 했다는 그 아마 이 내용을 방송이나 이런 데 본다면은 바로 카메라 들고 달려날 것 같은데요. 머리가 돌아가는 학교라면요. 네. 그럴 것 같고요. 자, 말씀 듣고 보니까 중학교가 참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사이에 찢겨가지고 하나씩이네, 그죠? 그랬습니다. 한국으로. 그 박교장님 중학교에 공을 들인다 말씀이죠. 예, 근데 그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요. 보시죠. 지금 학교 폭력이 제일 심한 것이 어디입니까? 학교 급별로. 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중학교. 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만 돼도 철이 들기 시작하는데 중학교는 거의 뭐 반이반수라고 우리가 여의도의 어느 학교에는 중학교에 한 교실에 담임 선생님이 2분이라는데 사실입니까? 그 복수담임제라고 해서 가능한데요. 그 복수담임제는 한 반에 담임이 2분이잖아요. 그러면 대개 한 분이 정담임, 한 분은 부담임식인데 이게 잘못하면 검증 중에 떠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해서 오히려 바람직한 것은 작은 학급제입니다. 그러니까 35명이면 17명씩으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17명 담임이 17명만 돌보는 거죠. 이게 일부 교실만 많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17명씩 딱 그 경계를 나눠줘서 책임을 명확히 한 다음에 작은 학급 담임제로 운영하는 것이 같은 돈이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어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특히 그런 분명한 사유가 있고 있어. 중학교를 특별히 주목해서 질풍노도의 시기, 네. 경험기고, 사춘기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2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중학교에 그 특별히 다른 교육감들과는 또 다르게 총을 들으시는데 그게 일선 중학교 학교에까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정책이 몇몇 학교에만 지금 샘플로 운영 중입니까? 어느 정도 실패가? 아까 말씀드린 뮤지컬을 전 학년이 한다든가 전체 반이 한다든가 하는 거는 굉장히 소수 학교에 머물고 있고요. 거울 달린 동아리 실은 거의 다 보급 그런 건 거의 다 있습니다. 네. 그때는 그리고 학생 편의 시설도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 2학기에 다 보내주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기자의 감각으로서 현장에 제가 연구 잠깐만요. 강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기회 드릴게요. 아니 끝났습니다. 방금도 중학교 2학년이지? 아 네.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와요. 아이고. 검증의 시간이 왔습니다. 다른 학교가 어디야? 청운중학교. 여기네? 뭐 여기 서울시 교육청에서 청중학교 제일 가까울 것 같은데 그 학교까지 교육정책이 파급이 있는지 한번 보자. 과학교육감 말씀 중에서 내가 공감하는 게 어떤 거고 공감할 수 없는 게 어떤 거야? 이 남들의 얘기. 저희 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아닌데 토론 수업 같은 거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울 날린 동아리실은 이제 못 찾아봤습니다. 아직 있고 중중학교랍니다. 참고로 또 또 복수상대는 실제로 부담임과 그 정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작은 교실 그런 건 없고요. 한 반에 몇 명이니? 한 반에 29명입니다. 29명. 그것도 반 나눠야 되겠구나 보니까. 그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자, 그 친구는 누구 엄마 따라온 아이가 아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졸업한 아까 아시죠? 아, 2학년입니다. 아,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2학년입니다. 아, 2학년 때 그렇구나. 그럼 벌써 그건 진짜 7년을 블로그를 칩니다. 이 폐쇄 미디어의 한 10분입니다. 파트너에 동면하게 제 친구가. 지난번 문재인 후보 간담회 때도 왔었어요. 예. 오늘 곽교육감님에게는 특별히 오라고 제가 또 강곡에 또 초대도 했습니다. 자, 너에게 지금 기회 줄게. 지금 난감합니다, 저 친구한테. 네, 제가 묻고 싶은 점은 주 5일제 수업을 가는 곳인데요. 이제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된 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현장에서 본 바로 학생들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마저도 학원에 다녀야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또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방학 기간도 짧아지고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혹시 해결책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주 5일제라는 게 토요일 그러죠. 이게 저는 이제 공부하는 토요일이 한 달에 2번 있었거든요. 그것을 없앤 거죠. 그래서 한 달 4번을 다 놀수로 만든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8시간의 수업 시간을 월화수목금 만에 4주 동안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수 효과가 뭔가 하면 7교시가 많아진 거예요. 지금 몇 교시인데요? 이제 6교시에 보통 끝났는데 중학교가 7교시가 매주 한 1.5회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8시간을 소화를 해도.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너 이제 토요일날 다 학교 안 가지? 그러니까 학원을 가라. 그리고 학원이 잽싸게 토요일 반 뭐 이런 걸 만들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학원을 가라고 등을 껌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주 5일제가 뭐야? 그림의 떡이잖아.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실제로. 예. 괜히 공부 수업 시간만 늘어났다. 그리고 학원 갈 시간만 늘어났다. 제일 많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인데 원래는 주말에 좀 부모님들하고 같이 지내기도 하고 또 도서관도 가고 또 스포츠 활동도 좀 하고 주중에 못했던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학교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냐면 지금 청원중학교도 그러지 않아요? 토요 프로그램들이 있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있어. 토요일 오전에 주로 스포츠 활동하지 않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에 스포츠 활동으로 학교를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한테 딱 말씀드리고 저 한 주간 동안 못했던 스포츠 활동 더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죠. 학교마다 그거 하느라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굉장히 불만이 없어요. 왜냐면 주말에 토요일날 출근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토요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선생님도 자칫하면 다 불행하고 학원만 빙그레 웃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럼 신중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볼 때. 이건 교과부에서 하는 것이지 교육청이 한 게 아닙니다. 그거에 비슷하네요. 소비자는 학생이 보니까 교과 시교육청이든 교과부든 그러니까 원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날 평소 학교 다니다가 못했던 문화생활이든 이런 다양한 걸 채웠던 참 취지는 좋은데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교 문화는 안 돼 있고요. 가정에서 안 돼 있고
애 놀면 무조건 학원 모델 부부가 19인데 그런 거에 대한 기반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보기엔 탁상행진 같은데 좀 이럴 것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주 5일제 근무 형태가 적어도 임금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상당 부분 정착이 된 상황에서 학교만 유기를 한다는 게 사실 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주 5일제 수업을 하는 것 자체는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결국 학부모들께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이 현상, 이걸 탓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학부모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이, 학부모들께서 아이들을 미워해서 학원으로 내모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미워해서 돈을 그렇게 쏟아붓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피 같은 돈을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굳게 믿고 좀 선행학습학원으로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행학습이라는 건 백행무익학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각기도 학습이거든요. 배운 거 각기도. 안 배운 거 각기도 하고, 아는 거 각기도 하고, 모르는 거 각기도 하고, 이게 당초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공부라는 것은 정확하게 배워서 몸에 달라붙어야 되는데, 선행학습은 이 모든 걸 막고 있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에게 몸에 달라붙는 지식을 결코 얻지 못하게 하거든요. 돈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만 죽이는 거고, 주 5일제 수업을 해도 선행학습으로 주말을 뺏기고, 오히려 학습 시간만 늘고 하는 이 현상을 바로 잡아야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안 나오는 날 나와야 되니까 불편. 부모는 애 집에서 뭐 늦잠 자고 설렁거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학원에 보낸 헛돈 또 그런 분만. 아이들은 노는 것도 아니고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만. 이걸 왜 합니까? 얘 그렇게는 치우쳐도 안 돼.